건강 회복을 위한 333 법칙. 오늘날엔 성인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환자 발생건에 있어서 질병관리처 자료를 보면 60세에서 80세 이상이 77.6%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년층에서도 40대에서 60대가 각각 3배에서 5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역의 활성도를 보면 건강한 남성은 20대일 때 80%까지 올라가다가 60세 이후로 면역력이 감소가 되어 20대 성인 남자에 비해서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 절반 이하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셈이죠. 여성의 경우에도 20대 여성에 비하여 70대가 되면 2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면역 저하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1위가 알레르기 비염인데 62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폐렴, 암, 아토피, 대상포진 같이 면역 저하에 의해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역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은 눈에 결막염이 생기거나 잇몸에 출혈,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다리가 붓거나 기관지염이나 천식이 생기고 위염이나 소화불량, 생리불순, 아토피 피부염 대상포진 같은 것들은 모두 면역 저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암 발생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발생 종류가 서로 다른데 그것은 지역 환경과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수를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4만 6천 명으로 요양병원 입원하는 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암 환자 수는 외래 환자가 100만 명, 입원 환자가 8만 명, 신규 암 등록 환자가 매년 3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1년도에 갑상선암이 급증을 하고 있고 1999년도부터 2021년도를 보면 약 30%로 전체적으로 암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힐링하우스에서는 나쁜 습관, 성인병,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요인을 온-오프의 개념을 통해서 나쁜 것은 스위치를 내리듯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피 노력이죠. 우리의 사회환경은 수많은 공해 속에서 건강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국가적인 오염 단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스위치를 끄듯 스톱 사인을 가지고 유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를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면 스위치를 턴온을 시켜서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을 도입을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면역이 증가할 수 있는 삶의 패턴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 노력이죠. 회피 노력을 하느냐, 긍정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나쁜 것은 회피하고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생활 습관과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먹거리, 친환경적인 재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환경에 있어서 특히 주택난에 있는 공해물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해물질 중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일회용 포장재 같은 데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합니다.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에서도 살균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화학 첨가물들이 있는데 지하수에 비하여 도시에 공급되는 물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유해 환경은 전자파의 피해인데 20년 전에 비해서 전자기기가 증가하여 인체는 상당한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비롯해서 가전제품 등 주변에서 뿜어내는 전자파에 의해서 인체는 전자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기화합물, VOC가 있습니다. 실내 재료의 접착제와 화학 내장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 접착제의 사용은 시공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 접착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독성 물질로부터 실내 공기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도 농약이나 세척제 같이 주방세제 같은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인체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은 콘크리트로 건축된 공간에서 주로 살아가고 있는데 콘크리트에 포함된 독성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몸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수촌의 환경을 보면 남미의 로마린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이카리아와 같은 곳은 세계 4대 장수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공통점은 화학적인 유해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좋은 공기와 천연 먹거리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세계의 4대 블루존인데 공통점은 유독물질이 낮은 청정지역으로 상당수 노인들이 장수하는 장수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나 스위스 부근에는 천연 호수가 많이 있는데 청정지역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토스카나 지방, 스위스의 호수, 이러한 자연경관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연 환경이 건강을 해치는 인공물로 대체가 된 것이 과연 언제부터였느냐 하면 그것은 약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공장들이 폭증했고 지방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런던과 같은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농민들은 근로자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는데 공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기계와 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톱니바퀴같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현대인들은 높은 인구 밀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변에는 건강을 해치는 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하여 각종 공산품들과 화학물질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대량 생산 속에서 오직 경제적인 효과만을 추진하다 보니 음식 섭취도 대중들이 빠른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고 경제성에 의해서 대량 급식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시간에 대중에게 식재료를 부패하지 않고 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패스트푸드들은 방부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연 식재료의 유통기한은 짧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부제나 화학방부제를 첨가하고 대량 생산성을 고려하여 식품들은 더 저렴하게,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의 극대화만을 추진하다 보니 음식은 변질이 안 되고 빠른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강력한 화학 조미료 같은 화학재료를 음식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패스트푸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대도시에서는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함께 우리가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됐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요소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멘탈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현대인의 건강과 치유에 영향을 주는 333 법칙은 정신적인 요인이 30%, 주변 환경이 30%, 먹거리와 의료에 대한 것들이 30%로 나눠져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333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치유를 하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첫째가 산소입니다. 풍부한 산소가 제공이 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물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먹거리로서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고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독가스는 무거운 성질이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적정한 고도가 필요합니다. 라듐 같은 방사능 가스들도 대부분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유독가스들은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산소 공급을 위해서 해발 100m에서 600m 사이의 고도에서 생활하면서 가능하면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살던 쥐들은 모두 암이 발병했다는 리포트도 있어서 산소가 부족한 것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온열기법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천연 먹거리와 천연 실내 재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밸런스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결국은 몸에서는 모세혈관까지 좋은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면역이 올라가고 건강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회복의 7대 요소로서 산소, 물, 발효식품, 고도, 온열, 천연 먹거리와 실내 재료, 규칙적인 밸런스 운동, 이 7가지를 우리가 잘 유지했을 때 건강이 유지됩니다. 또한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요소로서 첫째는 멘탈과 영적인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와 의료에 대한 문제이고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첫째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의 개선과 자연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